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14,000원, 그쵸? 14,000원 전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는요, 시장 관련된 하락세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데, 자,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1.8%, 그리고 코스닥은 2.9%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하락하는데, 뭐 당연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하락하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개별적인 호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호재인지도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그쵸?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 이런 초대형주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는 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건 2차전지 관련주들 때문입니다. 뭐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들보다 실적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높은 이 평가를 받아왔었던 그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에 시장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런데 이 시장이 언제 끝나느냐? 그쵸? 언제 끝나느냐를 먼저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가 올라가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즉 성장 산업을 주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가치는 빠지죠.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죠? 내수를 기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출을 기반해서 먹고 살죠. 물론 내수 기반도 탄탄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죠. 그쵸? 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존, 구글, 그쵸? 자, 내가 애플을 쓰던지 구글에서 나오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든지, 그쵸? 뭐 물론 이게 뭐 삼성에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인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미국 시장도 수출 기반에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나쁜 상황이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를 올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기반 실적이 좋지 않게 되고요. 이러면 고용의 문제가 생겨요.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준은 먼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내리면 내릴수록 채권금리가 올라가고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금리에 대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금리는 점차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금리는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채권금리, 자, 장기물인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시장의 하방 쪽으로의 방향이 거의 뭐 막바지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시장의 영향을 오늘은 받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를 만들어낸 게 공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매도. 자, 이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5만 건 이상 증가, 거래량 30만 6,839건, 공매 거래대금 44억 원 규모.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비중이 중요합니다. 매매 비중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이 매매 비중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가 하루 만에 5만 건 이상 증가한 가운데 거래대금 역시 증가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는 30만 6,839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14,420원의 장을 마감했고, 그리고 공매도는 16일
17만 3,110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17일에는 25만 4,375건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 여기 나오죠.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즉,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차거래에서 이 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없는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주식을 빌려야 판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돼서 내가 그냥 파는 게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허용해준다?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허용해준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차거래 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 한 달 정도의 움직임 외적으로도요.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매매 비중이 계속해서 10%, 10%, 12%, 17%, 14%, 15%, 15%, 15%, 19% 계속해서 나와요. 아니, 내가 일단 매도를 하고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누적 공매도량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서 뭐 17만 건, 16만 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략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구간에 누적 공매도량이 거의 1,000만 건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차익 공매도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이 구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근데 주가가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매도를 사실상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뭉치더라도 사실상 공매도를 막기라는 어렵습니다.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자, 장기 차트를 한번 열어서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과 그리고 21년도에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왜 강세를 보였을까요? SMR 때문이다. SMR. 그쵸? 원래는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2011년도에 일본의 원전 이 문제를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전 관련된 이 산업 자체가 많이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내용인데 잘 한번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 및 가동률입니다. 자, 여기 정확히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왔다. 어느 정도로 한 7년 정도. 그쵸? 7년 정도 줄어왔는데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8년이면 정권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는 원전을 뭔가 좀 악의 축처럼 여겨왔는데 그때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화 시기가 언제 왔다? 2020년도에 왔다. 2020년도는 뭐다? 자, 2017년도부터 전기차, 그쵸? 모델 3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에코프로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1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시세를 조금 쉬었지만 어떻게 됐다? 21년과 22년도에 큰 폭으로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왜 18년 이후에 강세 구간으로, 즉 이용률과 가동률이 높아졌을까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원전은 싸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니까. 근데 위험했었죠. 이 위험을 잡은 게 SMR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원전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처음 나온 게 18년 그리고 19년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완숙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고 지금 수주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왜 빠지느냐? 자, 이런 부분을 15배 상승이 나오면서 2020년과 21년도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쵸? 왜?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은 뭐다? 정부 정책에 방향하고 맞다. 정부 정책에 방향하고 맞는 건 뭐라고요? 성장산업군에 속해 있다. 근데 지금 왜 빠진다? 이미 상승폭이 나왔고 지금은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수주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공매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아직까지 저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보다도요. 지금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자 보세요. 2025년도에는 1조 6천억의 실적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2024년, 2025년도부터. 그러면 아직까지는 계속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단지 지금 나오는 건 공매도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원전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고 친환경은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환경 기조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고요.
2050년에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을 이미 전 정권부터 나왔죠. 이런 부분을 달성하려면 원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위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배척해왔던 건데 SMR로 그런 위험을 다 잡아왔고요. 지금은 뭐 폴란드나 뭐 유럽 국가 쪽에서도 수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조정받은 건 과거에 움직였었던 과도한 시세가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종목도 가격이 우선 반영하지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가 이슈가 먼저 나왔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쵸? 자, 보세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매도를 아무리 하방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만들자. 그쵸?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을 토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지금은 필수입니다. 자, 하락한다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 공매도 진짜 욕 나오는데 지금 절대 매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서 우리가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즉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큰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다시 매수할 건지 또는 신규를 얼마에 잡을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과도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이 반대로 이 작용을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2020년과 21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일시적인 이런 상황을요.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오면 뭐가 오죠? 전기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기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언한 탄소 중립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전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산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이유도 그건데 지금은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산업상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가격, 내가 얼마에 살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뭉쳐야 공매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다 다 자빠질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우리가 보유해 가야 되는 시간이 걸린다. 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뭘 해야 된다고요? 단기 전략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즉 계좌의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할 수 있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을 개설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서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10월 19일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종목이 나갔습니다. 원익 P&E, 대성산업, JCN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고 이 중에 JCN 시스템은 상한가 도달을 했다. 시간 보이시나요? 여기 JCN 시스템 9시 4분 그리고 대성산업 장시작 전이죠. 8시 54분 그리고 원익 P&E 8시 53분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시면요. 자, JCN 시스템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대략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쵸 여기 시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15%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0% 정도의 등락하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오늘뿐이 아닙니다.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나올 때마다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10월 18일 어제입니다. 어제 장 시작 전 8시 56분 피델릭스도 어저께 진행이 됐는데 피델릭스도 상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이게 좋냐 나쁘냐 당연히 좋죠. 좋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매수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잡을까예요. 그렇죠? 그런 판단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와중에 종목이 계속 나갑니다. SY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일진전기 그렇죠? 지금 10월 12일 날 나간 이후로 스윙 관점으로 일주일 동안 대략 10% 이상의 강세 구간이 있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DIT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HBM 관련주, 즉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과 같은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략 스윙 관점으로 진행이 됐을 때 상승, 그쵸? 이날입니다. 이날 10월 11일 이날 장 시작 전에 나가서 대략 30% 정도의 상승 이후에 오늘은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무조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 계좌의 우상향 구간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했다는 거고 이렇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잡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이해했을 때 어떤 종목을 잡을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선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미를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